모닝인사이트 시간에서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해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미국 증시는 올해 들어서 그렇게 크게 시세를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주식들은 빠지고 메모리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올라왔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지지부진 계속 행보, 박스권, 견조한 박스권 장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 4월까지는 이렇게 흘러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중동에 대한 이란하고 미국의 어떤 전쟁 우려,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는 90% 정도가 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10일까지는 확실한 거 뭔가 내놓지 않으면 그 이후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3월 일단은 10일 이후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은 크게 가지는 않는다. 미국 주식과 다르게 국내 주식은 엄청나게 뜨겁죠. 지수가 지수 대형주가 초대형주 시가총 10조 이상짜리 국내 주식들은 그냥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는 한국 주식은 전정이 없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급은 워낙 탄탄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 증시에는 이제 지수가 안 가고 있으니까 종목도 대다수 안 가고 있으니까 우려되는 사항들이 조금 이제 악재가 나와도 그것 때문에 잘못 가지면 큰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이번에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사무신용사 블루아울이 한매를 연구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금융 전체적으로 금융에 대한 우려로 작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크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엔비디아도 계속 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엔비디아라든지 이것은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400에서 지난번 조정받고 행보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고점을 $455 뚫으면 바로 $600까지도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목표가 왔기 때문에 $470 계속 목표가를 그랬죠. 여기서부터도. 그래서 목표가 왔어서 박스권 이제 다시 이거 돌파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4월 말 이후에 아마 이거 돌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시간상으로 보면. 그래서 여름 장세에는 다시 마이크론도 저 $600 향해서 올해 11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올해 11월까지 목표가는 $600대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계속 행보하고 있잖아요. 작년 10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쉬고 있다. 그동안 AI 열풍, AI 시대, 혁명 시대가 23년도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25년도 여름까지 한 10월까지 AI의 핵심인 GPU 관련된 주식이 시세를 주도했고 그 이후에 작년 하반기 특히 작년도 9월부터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보시면 작년도 9월 초죠. 9월 8일 이렇게 주간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7만 원대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3배 정도 올라오고 여기서 마찬가지죠. $120에서 지금 $450이잖아요. 이렇게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쉬고 있는다. 이렇게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에서 지금은 13F라고 그러죠.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보여지는데요. 회계 말고요. 그래서 전체적 13F 공시를 보게 되면 선별적으로 AI 관련 주식도 투자했던 게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 이런 것을 주로 추가로 담았습니다. 추가로 비중을 확대했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조금 줄이고 이쪽에 좀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AI 관련된 투자도
메모리 관련 좀 비중이 늘고요.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매매를 뭐 작게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근 들어서도 늘렸다는 것은 메모리 시향이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테마성 시장들은 지금은 특별한 이제 양적 완화라든지 뭐 유동성을 확대한 이런 금리 인하라든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고성장 섹터들은 시세가 가격 메리트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대다수가 뭐 보시면 우주 관련된 인투티브 머신서 올해 보시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 있죠. 그죠? $20에서. 그래서 이런 것은 상반기 시세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인투이티브 머신선 스페이스X 관련된 주식이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상적인 조정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다시 4월 하순 이후부터 돌파해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상적이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현재 실적 발표가 되는 거 기업들 보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플러스 에너지도 $30에서 거의 절반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고성장 섹터들은 실적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을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수익성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빠지고 나서 그래서 이 가정이 계절성처럼 실적 1분기 1, 2, 3월, 4월 중순으로 잘 안 갑니다. 이 대다수 주식은.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하순부터 여름 장세 주로 가을가 뜨거운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매매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 중에 국내 주식 워낙 좋은 것도 지금 저는 이따가 금요일 오전 11시 35분부터 12시까지 거인의 시선에서 거의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큰 본류 자금, 이 본류 자금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 그러면 그 관련된 본류 자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본류 자금 이동하게 되면 완전히 구조적으로 완전히 장세가 상승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먼저 오늘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주식 ETF 중에서 잘 나간 주식 사우스 코리아 MSCI 사우스 코리아 펀드 중 아이쉐어, 여기가 대표적인 건데요. 국내 주식을 대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SK, 스퀘부터 이런 대표적인 종목을 담아 놓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그럼 삼성전자를 비중이 가장 높게 가장 많이 담았겠죠. 그래서 보면 이 한국 관련 주식 ETF 여기 요 종목 보시면 작년에 100% 거의 98% 올라갔습니다. 95종가로 98%. 자, 올해는 39% 올라갔잖아요. 국내 주식과 같아요. 대표적인 딱 맞으니까. 기술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올해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음봉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금이 유입돼서 조정이란 거 없다는 거죠. 자금이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국내 주식에 해외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 ETF를 통해서 이제 MSCI 관련된 거 있지만 여기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들로 전체 국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비중을 높이기가 쉽지 않지만 이렇게 ETF 자금도 들어오니까 관련된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관련된 포함된 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ETF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보시면 뭐 이렇게 삼성전자랑 끝없이 가잖아요. 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유통물량도 줄어든 상태, 유통물 거의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머지 쉽게 그냥 지수고 종목도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고 돈이 전체에서 미국 뭐 비중은 개별 비중 팔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ETF 자금 들어오면 이제 패시브처럼 섹터별로 그냥 대표적인 종목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주가 엄청나게 강세인 거죠. 이 시세는 미국 시장에 안 가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감안한다면 국내의 초대형주들은 함부로 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모신용 관련된 블루아울 이게 이제 한매 연구 중단된 것은 이제 BOA에서 자금을 투입을 $250억 투입한다고 발표됐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비금융 회사죠. 일반 기업에 대출해 주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업들 AI 관련된 말 일반 기업들은 대출해 주면 그 부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금융인 사무신용 회사들이 블루아울 같은 경우는 환매를 못 해주고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금융기관은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금융 제도권 금융으로 위기가 이전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신용에 대해서 미국 금융기관의 신용에 대한 이런 것은 시장의 금융위기라도 이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있었던 사태가 그래도 제도권적으로까지 불안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셨고요. 이뿐 아니라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국내 증시와 관련된 ETF 이쪽에서 또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